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미국 투자 전략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 김중한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미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빅테크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올해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 핵심 종목인 빅테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미국 투자 전략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좀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S&P 500 기준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처참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핵심 기업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섹터가 거의 초토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유달리 좋았던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난이도 최상의 시장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조차도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빅테크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는 나스닥 대비 빅테크 프리미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평소 빅테크는 평균적으로 나스닥과 흐름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항상 나스닥을 아웃퍼폼하는, 시장을 이기기 굉장히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음영으로 표시되는 것이 그 프리미엄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올해 내내 어찌되었던 플러스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는요, 급격하게 소멸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거진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과거에는 시장을 이기는 힘, 뭔가 시장이 어려워도 혼자 버텨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무언가 자체적인 동력을 상실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시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외부 변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빅테크도 가장 잘 나가는 애플,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무너진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나스닥하고 조금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만 해도 시장이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이죠. 펀더멘탈에 따라서 빅테크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냐.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기반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의 직격을 맞는 아마존보단 나은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이제는 아예 나스닥 수익률 자체에 수렴해 보이는, 보시면은 거의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매크로란 외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로 그냥 시장 따라서 흐르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싼 기업은 싼 기업대로 이미 과거의 리세션 그런 성향을 봤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프라이싱 많이 된 거 아니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비싼 기업은 비싼 기업 나름대로 얘는 이제 그만큼 좋은 건 알겠지만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살짝 주가가 이제 종목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펀더멘탈을 다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외부 변수, 매크로라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빠지면은 빅테크가 빠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이 반등했었을 때 빅테크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S&P 500 기준 12개월 forward PE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최고점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나 높죠. 32.4배입니다. 이 수준에 다시 간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몇 배냐라고 봤었을 때 현재 19.1배입니다. 그럼 이 수준이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냐라고 여쭤본다라면은 저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5년 평균 보시면 22.4배고요. 10년 평균 보시면은 20.3배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평균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큰 위기라고 말했었던
단기에는 2018년 연말, 2019년 연초에 블랙 크리스마스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위기 레벨이 되었을 때는 S&P 500이 지금 거의 뭐 한 15배 내외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 리세션이 왔었을 때 어땠냐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리세션이 오면 S&P 500 기준 약 13배에서 14배까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10배 초반까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작년보다 부담이 많이 없어진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저점을 노리면서 올인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고점 대비 빅테크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미 올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블랙 크리스마스, 코로나 때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시스템 리스크에 준하는 큰 위기에 있었던 시기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손가락이 간질간질한 것이죠. 저점을 잡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밸류에이션 기준 저점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랙 크리스마스라든지 코로나 때 만들었던 저점보다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이미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령 역사적 저점, 뭐 특히 금융위기 때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런 금융위기 때 역사적 저점하고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끝에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과거 위기 대비로는 많은 프리미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 피크아웃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내년에 리세션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상저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위기를 말할 때 지금은 그것이 프라이싱이 충분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리세션의 위기의 강도와 기간을 아직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만 해도 그렇게 많이 둔화가 반영됐다라고 하지만 다시 둔화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프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실적 기준으로 펀더멘탈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영리하게 사실은 이런 부분을 프라이싱하고 있죠. 보시면은 경기에 민감한 순서대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가령 광고 비중이 가장 높고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경쟁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메타 뭐 이런 부분 더 먼저 빠지고요. 아마존이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처음 겪어본다. 코스트 비용이 너무 무섭다. 알파벳 싼 건 알겠지만 얘도 광고 많이 하지 않느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멀쩡한 줄 알았더니 이제 클라우드마저 조금은 꺾일 조짐이 보이네.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최후의 희망이라고 불리우던 애플하고 테슬라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는 대형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제대로 결합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기업들인데요. 최근엔 하드웨어 부분의 어떤 성장 둔화가 점차 프라이싱이 되면서 급격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모습,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완전 위기 때 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진입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빅테크에 물려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는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되었든 저희가 밸류에이션 저점, 최저점에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운의 영역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는 진입을 해도 되는 타이밍, 작년 고점 대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흔히 펀더멘탈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3년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으로는 각 기업들이 많이 부담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조금 구축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는요. 적어도 이제 내년 올해보다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S&P 500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서 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빅테크가 연간 S&P 500 대비 연평균 약 13%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을 보시면은 약 26%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얼마 언더퍼폼했냐라고 보시면은 13%포인트 언더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고성장에 따른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던 해,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26%포인트에서 13%포인트를 제외를 하면은 13%포인트잖아요. 10년간 S&P 500 연평균 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기저효과가 올해 상당 부분 상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멀티플이 축소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실적 하향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멀티플 축소라든지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이야기는 최소 빅테크가 올해처럼 시장을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것.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한다면 그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층 더 편안한 세팅이 내년부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2023년 빅테크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매크로가 좋아지면 다시 살아난다. 적어도 시장이 오를 때 소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최악은 지났다. 코로나 이후에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는 완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가격 자체도 최근 조정과 함께 밸류에이션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가 그렇죠. 이러한 너무나도 비싼 종목들을 이제는 기회의 측면에서 바라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목 선호도는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테슬라. 그 다음에 매크로가 턴어라운드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아마존. 이런 순서대로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빅테크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둘 다 지금 픽아웃이 진행 중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감안을 하면은 빅테크 중에서는 그나마 실적 쇼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선호를 하는 가령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둘 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가 되었고요. 매크로가 개선된다라든지 어떤 시장의 센티멘트가 바뀌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종목보다는 더욱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좀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빅테크의 방향성은 대부분 좀 비슷하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빅테크뿐만이 아닌 다른 섹터에 있는 우량 종목들을 섞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거의 주간 단위로 많이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삼성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면 이러한 부분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령 저희 반도체,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시장이 거기에서 한 사이클 더 빠르게 선반영해서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 중에서도 레거시 플레이어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명사인 에르메스라던가 아니면은 내수 기반의 엄청나게 비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우량 주들을 좀 섞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좀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미국 2023년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자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